사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어서 죽는 독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먹잖아요. 사과가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사과는 건강을 위해서 먹어진 사과보다는 우리 몸에 모두 다 건강을 망치는 사과였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먹으면 좋지 않냐면, 자, 보통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는 저녁에 먹으니까 사람들이 원장님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산에 있는 사과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잠자기 직전에 먹는 사과도 안 좋아요. 그러나 2-3시간 전에 먹는 사과는 최고 좋아요. 우리가 보통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음식은 소화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없는 거 먹어야 돼요. 그냥 사과만 먹으면 소화가 금방 잘 된다고요. 그럼 위가 또 금방 비워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위가 회복이 되고 사과의 좋은 성분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 6시, 7시 전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에 있는 영양소의 대부분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잠자기 직전에 먹는 사과는 전혀 좋지 않아요. 위산에나 또 위장, 위염이나 되게 안 좋아요. 그때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침에 사과 먹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침에 첫 번째 음식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속을 버릴 수 있고요. 위가 안 좋거나 몸이 약한 분들을 보면 흔히 체질이 차요. 맞죠? 그러면 사과는 차가운 식품일까요? 뜨거운 식품일까요? 차갑죠? 사과를 뭐 데펴서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질 자체도 사과는 몸을 청소하는 식품이지 보양식 자체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아침에 그냥 생걸 씹어 먹는다. 시원하고 좋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위에 아침엔 따뜻한 음식이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가 안 좋거나 체온이 떨어진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사과를 먹는데 난 지금까지 사과를 잘못 먹었어 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까지 꼬박꼬박 사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 사과가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아무것도. 그건 뭐냐면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 이해하시겠죠? 식사와 함께 사과를 같이 먹잖아요. 그럼 그것이 위에서 썩습니다. 썩어서 이 사과의 산과 야채와 같이 만나게 되면 발효가 된다고요. 그럼 위에서 발효가 된 그 가스나 그런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에 약한 곳에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 병변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에 당근에 미나리에 같이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 이거 절대 금지. 이해하시겠죠? 네, 잘 과일식 안 나면 사과만 드세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과를 먹고 30분, 1시간 있다가 밥을 먹으면 어떠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먹으면 소화가 금방 되니까 밥 또 먹으면 되잖아요. 물론 사과를 같이 먹는 것보단 낫고 사과를 뒤에 먹는 것보단 나아요. 차선책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은요, 어디까지나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당분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시킨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탄수화물은 과일의 당분보다는 전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녹말 형태. 그럼 밥을 먹는 것을 인슐린 나오게 해야 되는데 사과 먹었을 때 인슐린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췌장이나 당뇨나 간이나 신장이나 위나 안 좋은 분들은 식사 전에 먹는 거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도 그렇게 먹지 않아요. 아침 사과 먹고 30분 쉬었다가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은 우리 몸이 나중에는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물론 식사 전에 과일 먹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반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지금 소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양질의 소화액을 갖고 있어요. 아침에. 그럼 하루에 우리 몸에서는 8리터 정도의 소화액이 나오는데 그 8리터에서 가장 양질이고 가장 진하고 가장 좋은 게 그 아침에 나온다. 그거를 사과에게 바치겠어요? 현미에게 바치세요. 훨씬 나아요. 사과는 소화하기 되게 쉬운 식품이에요. 가급적 나중에 저녁에 먹는 게 훨씬 낫고요. 사과 먹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먹는 게 훨씬 낫고 그냥 사과를 먹고 밥을 먹는다면 소화액은 이중으로 또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가 좋지 않을 때 사과는 항상 주의하면서 드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후에 먹는 거예요. 식사 후에 사과를 먹으면 음식을 발효시키는 주범이 돼요. 발효. 그러니까
부글부글 썩는 거예요. 사과만 먹으면 약인데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는다. 뭔가 내가 뭐 이렇게 기름기도 많이 먹으면 막 시원하게 땡기잖아요. 근데 사과 하나 먹으면 막 뭔가 해소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과가 위에 있는 음식을 썩게 만들어. 그럼 방귀가 잘 나오고요. 가스가 잘 타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사과 껍질을 같이 먹는다. 네. 껍질이 좋다니까 언제 바나나 껍질은요? 그건 모르겠어요. 드시지 마세요. 네. 사과 껍질은 꼭 드세요. 사과 껍질. 사과 껍질을 벗겨놓고 드시는 분들 왜 그렇게 먹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농약 때문에 그렇게 껍질을 벗겨 드신다 그래요. 맞죠? 사과는 농약을 안 하고 먹기 쉬운 과일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에 몇 군데는 있겠지만 유기농이 되게 드물고 그래서 전농약이나 거의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약은 쳐요. 그러면 껍질을 벗겨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 꽃이 필 때부터 약을 해요. 모든 과수에 꽃이 필 때부터 약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야 벌레가 죽어요. 근데 열 몇 번, 20몇 번까지 옛날에 했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사과 농사 안 져봐서. 그 사과의 농약은 사과 씨에서까지 검출이 된다 그래요. 사과 안에까지 이미 다 범벅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 먹으면 농약을 더 많이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원리일까? 껍질째 먹으면 껍질이 사과의 농약을 중화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미도 마찬가지. 농약한 현미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약 성분을 자기가 스스로 해독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기농 먹어라 이런 말을 하냐면 자기 거 해결하지 말고 다른 것까지 해결하려고 저희는 유기농 쌀을 먹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자기 자체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농약 성분들이 현미 아니고도 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과라든지. 그럼 그걸 해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미를 해독시키지 말고 현미를 유기농 먹어서 거기는 그냥 남겨서 그 독을 피탄산 다른 데 해독을 시키자. 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현미 먹을 수 있는 건 다 유기농 드시고 곡식들은 유기농 찾기 되게 쉬워요. 들깨, 현미, 밀 이런 거는 유기농 얼마든지 찾아도 가격도 얼마 안 비싸고요. 대비 찾기 쉬워요. 근데 과일이나 이런 건 유기농 찾기 힘들잖아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먹을 때는 껍질 또 현미 그럼 이게 중금속이나 농약을 해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껍질을 벗겨 먹는 거 심각하게 좋지 않다. 사과 특히 이해하시겠죠? 사과를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사과의 진짜 펙틴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사과의 좋은 성분들을 다 벗겨서 먹으면 영양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좋은 사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오늘 정확히 아셨죠? 그래서 사과에 대한 정보 여러분 이거 가져가시면 앞으로 절대 이렇게 사과 드시지 마세요. 네, 그렇게 드시면 독이 되기 때문에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